대표님이 골라주신 질문이 내란 과정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까? 최강욱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요. 아니, 이거는 최강욱 의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아까 최강욱 의원 강연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시영 씨가 얘기해 주세요. 그걸로 된다고요. 그럼 됐다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내란 과정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기본 사회 익산봉 출범식을 합니다만 최강욱 의원께서 잘 짚어주시듯이 기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기본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다. 우리가 기본만 갖추어도 나라가 안정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구나. 기본이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는 교훈을 우리가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 기본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 새끼 참 기본이 안 됐어.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예. 다른 것도 떼주세요. 우리 의원님이 해볼까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오늘. 대표님, 기본 사회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이런 질문이죠. 그건 제가 좀 답을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기본 사회는 그 아까 최강욱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줬던 것을 반복을 한다면 기본이 정말 탄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어서 또 사회적 약자라서 기본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기본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사회가 보듬고 갈 때 우리 기본적인 사회의 그 안전망이 구축되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의료 등의 각 분야별로 기본적인 수준을 기본적인 안전망을 갖추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마디 그러면 이제 박시영 대표가 보는 네. 예?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AI 시대가 뭐 5년 10년 바로 닥칠 겁니다. 그럼 뭐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굉장히 이제 부족해지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 사회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인류가 AI 시대에 반드시 그 병행해야 하는 우리 숙제 같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든 안 했든 민주당이 주장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AI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화두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신보균 차관님하고는 청와대 노무현 정권 청와대 때 제 바로 앞방에 있었어요. 제가 여론조사 비서관실 행정관이었고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었는데 그때 뵀었습니다. 저 심성이 참 착하다. 그 신보균 이름에 심씨가 들어가잖아요. 심성이 착하다 이런 느낌 받았고. 심우정이는 왜 그래? 이상한 놈들이 하나씩 좀 나와. 착하지 않다고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전라고 1년 선배거든요. 전라고 출신들이 되게 좀 얌전하고 착합니다. 좀 특이한 사람들 한 명씩 나옵니다. 근데 박시영은 왜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때 되게 눈여겨봤고 굉장히 유능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에 돌아서 이렇게 뜻을 펼치겠다 이런 특히 또 기본 사회를 화두로 가지고 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네. 박시영 대표에 대한 질문이 네. 있어요. 박시영 대표님, 박시영한테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네. 우리 삶과 정치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까 최강욱 강연에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수준 있는 질문이라 답을 하십시오. 이거 어려운 건데.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최근에 저는 여론조사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뭐 공표는 안 됐지만 사람들의 정치 관심도를 측정해봤는데 80% 국민의 80%가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가 정치라는 겁니다. 지금 조사해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분들이 정치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나라가 잘못되면 내 삶이 직격탄을 맞는구나. 이거를
IMF 때 겪어보고 다시 겪어보는 겁니다. 지금 과정. 물론 그 전에 코로나 같은 환경도 있었지만 크게 보면 저는 국난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DJ가 국난 극복을 IMF를 통해 해냈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국민들이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엄이 내란이 국민들에게 던져준 충격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뭐냐면 중도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중도층 여론조사에 보면 중도층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습득하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여론조사 꽃에서. 꽃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특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보수층은 유튜브를 많이 본대. 근데 진보층은 유튜브하고 SNS 커뮤니티를 많이 본대요. 정치를 접하는 통로가. 중도층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도층의 다수는 포털 뉴스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포털 뉴스는 제목만 보이잖아요. 중도층들이 클릭을 해서 내용을 자세히 안 보고 제목만 보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많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왜곡되면 그만큼 중도층들이 현혹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 개혁이 중요한 거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이번 내란 과정을 겪으면서 그 중도층들이 내용도 이제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달라진 측면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중도층들이 최근에 여론조사 쭉 해보면 반국민의힘 성향, 정권 교체에 동조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가 있을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 인식이 변하고 있다.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객석에서 혹시 이거 못 pu시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패널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다른 거 물어봐도 되고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저기 우리 저기 여기 앞에 네 말씀하세요. 예, 그 탤런트 같이 잘생긴 신보근 아이씨 남주 나의 내 얘기인 줄 알았네. 비결이 무엇인가 좀. 아 잘생긴 비결? 진짜 탤런트 같아요. 진짜 쑥스럽겠다. 말씀하세요. 뭐 제가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뭐 식생활이랄지 또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뭐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마음으로 모든 것을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제 스스로 좀 많이 길러가고 있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이시고 다른 네, 분 여기 앞에 예. 네 아니 저기 앞에부터 예 말씀하세요. 모자 쓰신 형님 예 말씀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영 의원님, 박시영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보근 차관님께서는 저한테 제가 얘기를 할 때 청년이 우리 익산이 꼭 청년이 살고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도시를 한번 꼭 자기가 하고 싶다. 뭐 그런 우리 기본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심차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뜻이 있으시다면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최영환 의원님 뭐 모처럼 보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론 개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 개혁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왜냐면 언론의 자유 문제하고 이게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언론 개혁에 대해서 최영환 의원님한테 한번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제가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년이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우리가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보니까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 물류의 중심지로서 우리 익산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문화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적인 요소랄지 이런 게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소중한 자산인데 이런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경쟁력이 많은 수도권에서 규제를 풀어가지고 불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적인 그 요소도 있을 때는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대항을 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의원님. 네. 언론 개혁이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죠. 특히 이번 이제 내란 사태에서 언론이 그 물타기를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그 언론 때문일 거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 상처를 딛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지금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죠. 지금 하루하루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자극적으로 해서 클릭수를 높일 것인가, 어떻게 사주의 이해관계에 맞게 제목을 뽑을 것인가, 이런 쪽에만 가고 있어서 아까 질문 주신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헌법상의 기본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긴 하고, 또 하나 더 어려운 게 이게 정부 공공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조직이나 예산 면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죠. 정부 조직 같으면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나 뭐 다른 무슨 기상청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해체시켜서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달리 또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언론은 지금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외적으로는 사기업인데 하는 일은 공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너무나 탐욕스러운 일만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거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탐욕을 채울 수 없게, 그리고 탐욕으로 쌓을 수 있는 이득이 없게, 그리고 부정하게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었다면 그걸 뺏을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무슨 언론에 관련한 공공 바우처 제도 같은 것도 있고, 김은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들에 많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꼭 도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속지 않고 그거를 판별하시는 눈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백날 좋은 언론이 있으면 뭐합니까? 스카이 데일리 같은 거 보고 와가지고 나 중국 간첩들이 와가지고 선거 다 했대야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성적이 흔들어버리면 백날 가야 헛거죠. 그 주인들이 하여튼 각성하는 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냥 길거리 나가서 뭐 시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나쁜 신문 안 보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저기 한 분만 더. 예, 말씀해. 맨 뒤에 모자 쓰신 분. 지금 원래 우리가 3시 50분에 끝내는데 지금 4시가 넘었거든요. 그거 계속 하려고. 들립니까? 예, 들려요. 저는 80세 된 익산에서 대대 한 500년을 개세선 살고 있는 우리 탁씨 집안의 탁병천입니다. 저는 15살 때 4.19 혁명 때 이리 동중학교 2학년 때 익산역에 가서 4.19를 외치고 정말 데모를 했고,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걱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간 지난 12월 14일 날 익산역에서 8시 41분 차 완행열차를 타고 영등포에 12시 반에 도착해서 걸어서 여의도까지 국회의사당까지 걸어가서 정말 5시 탄핵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한 평을 살아왔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 혼자 여의도까지, 물론 익산에서 온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내가 나이가 80된 사람이 거기를 못 들어갔겠습니까? 오직 자유, 민주주의,
이것을 위축해서 갖고 밤에 12시 집에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법이 아까 말씀드려 있습니다. 예, 국헌문란 당연하죠. 지금 법이 있습니까? 법대로 시행합니까? 이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법이 없는 나라 만약에 탄핵이 절대로 못 올 것이다. 하는 심리를 계속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선거는 옳고 그름을 다투는 장이지만 결론은 어디에서 나냐면 국민 인식과의 싸움에서 결론이 납니다. 누가 국민의 마음을 얻느냐에서 선거는 항상 결판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의 심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늘 추적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분노 지점이 많이 올라왔던 시점이 있는데 내란이 장기화되면서 지금은 분노보다 불안의 심리가 훨씬 커져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민주당 정권이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들은 계속 흔히 말하는 승복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아마 정부를 비판하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심각성도 느끼고 또 트럼프도 됐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어떻게 지킬 건가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한 겁니다. 과거에 못 봤던 저런 불법 집단이 버젓이 활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이전의 국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국가 정상화가 될 수 있을까?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겁니다. 저는 전략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걸 한 5, 6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제 쓰임새가 있다면 그런 국면에서 국민의 심리를 잘 읽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듬어서 전략을 세우는지 그런 부분에 제가 뭐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의 상식적인 어떤 정서, 믿음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좀 어렵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돌파할 수 있으라 보고요. 오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예, 기본사회 익산본부 출범을 무엇보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자꾸 제가 이제 신복임 차관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들어갔을 때 행안부 차관으로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행안부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배출한 인재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여기 우리 신복임 차관님, 그 다음에 심덕섭 지금 고창군수가 되셨죠. 그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영재인가요? 이인재, 예, 이인재 실장이 또 이인재? 이름 한번 특이하네. 이인재가 왜 되게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인재. 아니 그 저희 말고 제2예요. 이인재 실장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모님도 엄청 어리고. 근데 이 세 분이서 그 제가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그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뭐 지금 내가 차관님한테 첫 말씀드리는데 뭔가를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인사안을 처음에. 그러면 세 분이 경력도 거의 비슷하고 출신 지역도 같은 데고 학교도 비슷하게 다녀가지고 계속 세 분이 이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명만 시켜야 된다. 2명만 시켜야 된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회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여하시겠다는 어려운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 주시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헌법과 법률이 유린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간의 그 많은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좀 우리 지역에 큰 선물 좀 안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강국 의원님께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여기까지 오는 데 대해서 큰 또 기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기대하시는 바 제가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익산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기본사회 철학은 다 이미 다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함께해 주신 여기 참석자
귀빈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모든 일 만사 또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우리 최강 의원님 또 박시영 대표님 또 서승만 개그맨께서도 굉장히 요즘에 활동이 활발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익산이 기본사회 철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저도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기 같이 계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통합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희망찬 익산을 만들고 기본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익산이 만들어지는데 모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기본사회 익산본부 출범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개그맨 서승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